자, 지수함수 단어는 이제 앞에 배웠던 지수 개념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함수 개념하고 같이 쓸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수함수 뜻. 간단하게 정리하면 y는 a의 x제곱을 쓸 수 있는데, 자,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y 값이 정해지는 거야. 하나씩 대응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 a라고 하는 게 미치죠. 미치 a고 지수의 x, 미지수 x가 들어감으로써 얘가 함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함수하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울 텐데 꼭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정의역,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징, 이렇게 있는데요. 특징은 조금 이따 다시 쓸게요. 그래서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x의 값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정의역이죠. 그래서 표현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x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실수 이렇게 얘기할 거고, 치역은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면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얘도 일단은 정리를 했을 때 0보다 큰 모든 실수죠.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라고 할 거고요. 그래프 개형은 좀 이쪽으로 와서 좀 써볼게요. 개형은 두 가지로 나뉠 거라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0하고 1 사이가 되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감소함수라고 하는 거야. 뭐 정리만 할 거예요. 이제 뭐 증명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0,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에 점점점 가까워질 거다라고 하는 거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소함수 하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거죠. x1하고 x2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fx1하고 fx2의 관계가 부등호가 바뀌면 감소함수구나, 뭐 이런 거 정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0보다가 아니라 1보다 크게 되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게 될 거야. y는 ax제곱 그래프고 여기는 0,1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식으로 표현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커지면 얘는 증가함수다. 뭐 요 정도까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징. 그래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거 정도는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대입하는 거냐면은 찾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지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1.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점근선. 정확하게는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될 거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거야. x를 포함한 식 제외 한 y는 꼴. 그래서 여기서는 y는 0. 무슨 소리냐면은 얘를 제외하라는 얘기야. x를 포함한 식을 제외하면 y는 아무것도 없어서 y는 0에서 점근선을 갖는다, 요거예요. 세 번째는 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얘는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모든 실수거든요.
그냥 이 그래프만 보고는 표현했을 때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왜? 0에서의 값이 없거든, 이거. 그쵸? 응? 얘가 0이 되지 않게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많이들 얘기하냐면은 y가 0보다 큰 수에서 뭐가 가진다?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바꿀게요. 치역 범위 안에서. 치역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해주면 돼요. 원래는 요런 거. 근데 그냥 이제 흔히들 얘를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를 하면 네 가지가 생각해야 될 거: 정의역, 치역, 그래프 개형, 그리고 특징. 특징에서 이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개형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되려면 A가 0하고 1 사이냐, 1보다 크냐, 요거고, 점근선의 방정식, 즉 점근선 찾으라고 하면 Y는 0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찾으면 돼요. 가까워지는 선, X축 또는 Y는 0이라고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수하로 넘어가죠. 1대1 대응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해? 1대1 대응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1대1 대응? 미안해요. 1대1 대응으로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을 쓸게요. 1대1 대응. 다시 그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식부터 하나 보면은 우리 요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x1하고 x2가 다르면 이 함수값도 어떻다? 다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를 바꿔서 대우를 써요. 대우도 배웠던 거죠. fx1이랑 fx2랑 같으면이에요, 이제. 그럼 x1하고 x2가 같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다? 1대1 대응이란 뜻이다. 요런 거. 그러면 여기서의 성질, 얘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다고. 이거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이면은 우리 역함수가 뭐해? 전 이제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먼저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때 성질은 이런 거 있을 거야.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한다면 얘가 제일 많이 활용돼요, 역함수는. F 인버스 B가 A면 FA는 B이다. 화살표로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지금 큰 틀 다시 또 얘기할게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지수함수는 뭐라는 거냐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아.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서도 이런 순서대로 배울 거야.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요. 여기까지 하면. 그럼 평행이동하면 이제 이거 뭘 찾냐면은 최대치수를 찾아요. 최대치수를 찾으면 뭘 하냐면은 삼각 방정식을 풀 거고요. 방정식 풀면 삼각 부등식을 풀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하고 똑같이 이 네 가지를 또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럼 평행이동을 시키자. 자, 얘를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대칭이동도 있거든요. 그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보자. 첫 번째. 그래서 평행이동은 이게 좀 쉽죠, 그래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식은 이렇게 되죠. Y는 A의 X-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 뭘 찾아내야 돼? 정의역. 정의역은 안 바뀌어. 모든 실수. 이제 요거는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1번 정의역, 2번 치역은 얘는 이제 M보다 큰 모든 실수. 원래 0보다였거든요. 세 번째 그래프 개형은 이제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바뀔 거라서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나뉘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자, 여기다가 그릴게요. 0하고 1 사이일 때는 X축으로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근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뭐 n만큼 이동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y는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도 원래 1이었는데 얘는 이쪽으로 n만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n만큼 이동한 거니까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때는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찾아주면 되긴 하니까 요거는 좀 답이 조금 더럽긴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주면 돼. 미안해요. 네, 감소함수인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미안해.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아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돼. 여기에서 이제 점근선을 n으로 가질 것이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리실 거다. 얘가 y는 a의 x-n 플러스 n 그래프. 얘도 마찬가지 y는 a의 요 그래프.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찾는 것도 나올 것이고 이제 특징이에요. 네 번째. 첫 번째는 항상 지나는 점은 x에다가 자 이제 뭘 대입할 거냐면은 0이 되게 하는 x 값이니까 n,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n.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놓을게요. 이게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고요. 대칭이동 봅시다. 대칭이동은 크게 네 가지로 보통 많이 설명을 하죠. 대칭이동은 축, x축 대칭이동. 그럼 x축에 대해 대칭이동하게 되면 우리 생각해보면 되죠. x축에 대해 대칭이동은 부호가 바뀌는 게 뭐냐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이것도 식으로 한 번만 써볼게요. 얘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fx, y는 0. 이거 수학 하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뭐 이런 내용.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건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타낸 거고 두 번째는 y축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답은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식은 마찬가지. 이거 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런 꼴. 세 번째는 이제 보통은 원점 대칭. 여기를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fx, y는 0꼴에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럼 얘는 보통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x는 a의 y제곱으로 쓸 거고요. 얘는 로그 함수 배우면 하겠지만 식을 정리해보면 y는 로그 a의 x랑 똑같더라. fx, y는 0이 이거는 0. 여기까지가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 그려서 찾는 게 사실은 쉽게 찾아지는 거고 좀 숙달되면은 바로바로 찾아지니까 그런 훈련, 연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됐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수함수의 최대치에서. 자, 수투를 배우면 최대치수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그냥 우리 앞에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은 얘네들을 구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범위가 있어야 돼요,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얘 범위가 없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은 뭘 활용하면 되냐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를 가지고 바로 최대값, 최소값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찾는 방법은 자, 밑이에요, 밑. 밑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일단 증가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찾으라고 할 거야. 언제? 범위는 이렇게 잡을게요. x의 범위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증가함수면은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쓸게요. 얘는 안 되겠다. 최소값이라 써야겠다. 최소값은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작은 걸 대입해야지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은 그러면 반대로 큰 값을 집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야 0하고 1 사이인 감소함수. 그러면 반대로 이제 최소값은 n을 대입하는 거고 최대값은 m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정도야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 기본적인 최대치수 구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ax 제곱이 반복돼. 자, 선생님이 수상할 때도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은 치환하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수원에서도 반복되는 식이 있으면 치환할 거야. 그러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요.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t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이 범위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서 꼭 범위를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범위가 저 m하고 n으로 잡을까요? 자, a는 1보다 큰 거고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ax제곱을 t로 바꾸면은 t의 범위는 a의 m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a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지수에 fx가 있는 경우. 이런 거죠. y는 a의 x가 아니라 fx라고 하는 다항함수가 있는 거, 다항식이 있는 거예요. 가령 2차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 치환을 해도 좋고, 이거의 최대치수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풀이 방법은 fx의 최대치수를 구해라. 또는 범위를 구해라.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최대치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은 보통은 이런 거를 산술기하로 많이 쓰죠. 이런 식이 나와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죠? 언제 써먹는 거냐면 양수끼리 있을 때 양수를 가지고 합을 이용한 거죠. 그러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산술기하.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또 구할 수 있더라. 반씩 끊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남은 두 개가 뭐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사실은 다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 하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개념은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지수함수 안에 있는 지수 방정식은 원래 이거 제목은 이거 지수함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수함수에서의 방정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x의 값을 구하는 게 여기에 목적일 거예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유형을 알려줄 거야. 어떨 때 어떻게 구하고 어떨 때 어떻게 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밑이 같은 걸 확인했을 때, 밑이 같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a의 fx제곱하고 a의 gx제곱이 같대. a는 1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해를 구하는 결과는 지수끼리 같다라고 푸는 거예요. 밑을 이렇게 같게 만들어서 찾는 방법이 될 거고, 뭐 조건 좀 더 붙이자면은 a는 양수, 처음에 말한 것처럼 a는 1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 치환하는 거예요. 얘가 반복돼. ax제곱이 반복돼서 치환은 ax제곱은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항상 범위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게요. 그래서 ax제곱이 항상 양수기 때문에 t도 0보다 크다라고 해주고 우리가 치환을 활용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수가 같을 때예요. 자, 지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제 a의 fx랑 b의 fx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로 구할 수 있거든요. 밑이 같으면 돼. 또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지수가 뭐가 나올 거냐면 0이 나오는 x값을 찾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될 거고, 네 번째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해요. 뭐냐면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예요. 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x에 fx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게 x의 gx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마찬가지 그냥 x가 1이면 돼요. 1이면 지수가 뭐든지 간에 항상 1로 같을 거니까. 또는 fx랑 뭐랑 gx랑 같을 때 얘는 같게 될 거다. 따라서 얘는 지금 당장은 얘가 어려운 건 없는데 부등식을 가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형태로 해서 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고민하면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 괜찮을 것 같아요. 부등식으로 갑시다. 다 지우지 말걸. 자, 2번은 지수 부등식. 지수함수에서의 활용, 그리고 부등식 문제예요. 자, 얘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 방정식하고 비슷하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거고,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연립부등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병행해서 나올 거야. 그럼 연립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게 고1 과정에서 수학 상에서 이제 2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풀 때 그런 것들을 해를 구할 때 꼭 범위, 공통범위 찾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될 거고, 지수부등식을 쓰기 처음부터 뭐에 조심하면 되냐면 밑에 범위에 주의해주면 돼요. 밑이 어떠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랑 좀 같이 고민해보면 돼요. 얘도 1번은 똑같아요. 밑이 같을 때예요. 그러면 AFX 제곱하고 그 다음에 A의 GX 제곱이 있는데 부등호는 한쪽으로 그냥 크거나 같다로 연습할게요.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얘는 해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위에 말한 것처럼 범위가 있어야 돼. 누구의 범위? A가 1번이라니까 A가 1보다 크면 얘는 fx하고 gx가 그냥 그대로 범위가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증가함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증가함수에서는 지수가 큰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자, 여기다 또 이어서 그냥 쓸게요. 저기다 쓰고 싶은데 0하고 1 사이에요. 여러분들은 밑으로 좀 쓰세요. 그럼 얘네는 부등호가 바뀌면 돼요. 감소함수거든요. 감소함수는 작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fx 쪽으로 크거나 같다로 써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동일하게 ax제곱이 반복될 때 치환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 범위가 중요하다. 요거고 얘는 지수가 같을 때가 없고요. 바로 여기로 넘어올게요. 3번. 이렇게.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얘도 부등호를 바꾸면 돼요. 이제 부등호는 이렇게 갑시다. 그럼 이것도 x에 따라서 나뉘어야 된다라는 거. 얘도 먼저 기준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x가 1보다 크다. 다른 말로는 밑이 1보다 크다 할게요. 그리고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해는 이렇게 해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돼. 이거 아직 해 구한 거 아니야. 단 조심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x가 지금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해를 구한 다음에 이 둘의 공통범위가 정답이야. 여기서는 공통범위. 글씨를 왜 이렇게 못 썼니? 공통범위.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두 번째에서 0하고 1 사이일 때.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게 될 거고 gx예요. 마찬가지 요것도 밑이 0하고 1 사이다. 그리고 얘네 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이 1일 때예요. 그럼 얘는 이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저기 등호가 있을 때는 이 문제에서는 뭐다? 그냥 x가 1이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건 아니죠. 만약 등호가 없으면 해가 아니죠. 왜냐? 등호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해가 아니고 얘는 1이랑 같은 거니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좀 구분해 주면 돼요. 등호가 있냐 없냐. 등호가 있으면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없으면 해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등식이기 때문에 항상 공통범위를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풀면은 여기는 뭐 문제 없이 쭉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근해분리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닌데 수상에서 얼핏 나오긴 하거든요. 근해분리라는 것은 근해 부호에 따라서 내가 범위 설정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요런 거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쓸게요. 첫 번째, 두 근이라는 조건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두 근이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서로 다른 두 근이면 0보다 큰 거, 이렇게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어떤 조건이 있을 거냐면은, 자, 두 근의 부호.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뭘 쓰는 거냐면은, 근의 합,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두 근이 양수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고, 두 근이 음수다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다. 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걸 써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두 근의 절대값의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으면, 이런 뜻은 얘는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란 얘기라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2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대칭축이에요. 문제에서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해주면 꼭 따져줘야 될 게, 대칭축은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따져주는 문제도 있어요. 또 마찬가지 두 근을 했는데 안 따져주는 것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2차 방정식 꼴이 나왔을 때, 또는 2차 부등식 꼴이 나왔을 때 고민해야 될 세 가지예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올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해를 구해줘야 될 거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하자라는 것 정도만 선생님이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함수는 이제 크게 이제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특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꼭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을 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최대치에서 구하는 방법도 했고, 그리고 오늘 배운 게 지수함수의 부등식하고 방정식 이 두 가지를 하면 모든 함수의 마지막이 방부등식이 이렇게 끝날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항상 마지막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게 이 근해분리와 관련된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안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두 근이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 또는 두 근이 어떤 값 사이에 있다,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알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따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정리해두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